DSR 머리가 이거 정말 아프다. 스트레스 받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20억짜리 집을 이론상으로는 일단 가능하고요. 집이면 집, 땅이면 땅.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집땅지성. 매주 인사드리게 된 MC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부동산 지성인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최근 부동산 대출 문의 어디가 가장 많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곳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서초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 서초구가 역시 가장 뜨거웠군요. 네, 얼마 최근 전까지. 반포 정말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조금 하고, 그리고 용산구도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계세요. 용산구도 이제 다시 인기 올렸군요. 네, 그 4개의 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LTV라고 하죠. 집값의 50%밖에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외 지역으로도 많이 가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마포 쪽 매수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도 최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 신용대출 부분을 넣기도 하지만 그 DSR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너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급여 대비 이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인데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DSR이 1금융권은 40%, 그쵸? 2금융권은 50%.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받는 급여의 40%까지만 은행에다가 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 머리가 이거 정말 아프다. 스트레스 받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변동형이냐 혼합형이냐 주기형이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네, 변동형은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금리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 3개월, 6개월 진짜 순수 변동금리죠. 계속 금리가 바뀌는 게 변동금리고요. 혼합형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어요. 5년만 고정, 나머지는 변동. 이게 이제 혼합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주기형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5년마다 금리가 바뀌어요. 고정으로. 그래서 주기형인데, 정부에서는요, 지금 주기형 금리하고 만기 고정 금리를 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상품만 주로 팔아라.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 정부에서는 그 상품을 미는 걸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금리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때 변동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거를 미리 반영을 하자. 이런 만기 고정금리 30년, 40년, 50년 이런 고정금리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정부밖에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정책 상품만 만기 고정금리고요. 은행 상품들은 대부분 앞으로 예상을 해서 만기 고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요 5년 주기형 상품이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레오님, 9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또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텐데요. 그런데 되려 지금 한국은 지난달보다 금리가 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제 약간 쳐다보다가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느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될수록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죠.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발생하고 좋은 거죠. 요즘에 또 나오는 키워드, 지금 현재 8월 달에 나오는 키워드는요, 생애 최초 대출이에요. 생애 최초 대출이 어떤 건지 좀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왜 관심들이 있고 어떠한 대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생애 최초는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부 상품인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또 보금자리론 대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집값에 제한이 있어요. 6억,
그리고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게 5억이나 6억 이렇게 집값이 조금 이제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대출은요 은행에서도 가능하세요. 이거 은행 상품이에요. 우리가 대출이 뭐 다 은행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 대출이 있고 또 은행 자체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조건은요. 집값에 상관이 없고요. 소득이 금액에 네, 금액까지 상관없이 단지 대출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을 6억이에요. 6억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드린다라고 하면 7억 5천짜리를 사시면 최대 6억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억 1억 5천만 5천. 있으면 내 집을 서울에 7억 살 수 있는 5천짜리 거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20억 정도의 매매가가 되는 마포구라든가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이라든가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20억짜리 집을 구매하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가능한가요? 이론상으로는 일단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억짜리를 사서 내가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세 낀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일단 나는 사두고 싶다. 왜냐면 가격이 오르거나 난 앞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억 정도 전세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20억에 80%를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6억이에요. 16억에서 전세보증금이 아까 12억. 네. 그렇죠? 12억을 빼요. 그럼 얼마 남아요? 4억. 그러면 4억은 대출이 되겠네요. 한도가 아까 6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6억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 뭐 10억, 막 20억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득이 좀 많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00에서 8,000이면 가능한 DSR이니까 내가 좀 비싼 집, 아까 말씀하신 20억짜리 집, 뭐 이런 집을 약간 볼 수 있는 거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대환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중간에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딱 받으시면 팔 때까지 그 상품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주거래 은행에서만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행금리 다 올렸잖아요. 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다 올렸는데 계속 고지서를 좀 살펴보듯이 내가 이자 얼마 빠져나갔지? 은행금리 얼마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2019년에 집 사신 분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5년 고정이 지금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제 변동으로 바뀝니다. 변동으로 바뀌면 몇 프로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그때 2.5%로 받은 분들이 계속 2.5%인 줄. 4% 후반대나 5%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5% 중후반 나와요. 그죠? 네, 5% 왜냐하면 중후반. 예. 이게 이제 변동으로 바뀌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대금리라고 해서 할인을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다 사라져요. 내가 2019년에 받았던 분들은 내가 언제 바뀌지? 내가 바뀌는 금리가 몇 프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은행에다가 저는 이자 많이 갖다 주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것도 굉장히 방법이다. 중요해요. 예. 네. 예, 오늘 레오님과 함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내 집 마련할 때 살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감당한지, 어느 상품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집을 잘 살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부동산 지성인, 대한민국 1등 대출 레오 김은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